두 며느리를 둔 평범한 주부이자 예비 할머니예요. 아들도 장가다 보냈으니 이젠 숙제 다 끝내고 한시름 놓았지요. 교감으로 조만간 은퇴를 앞둔 남편과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겠다 싶었는데 세상 만사가 제 뜻대로 되지 않는가 보더라고요. 얼마 전 참 세상 헛살았다 싶기도 하고 무서운 일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큰며느리는 아들 직장 격리 직원인데 뱃속에 선물을 해가지고 들어왔지요. 아들은 일이 그렇게 되었다고 급히 날 잡고 정신없이 시골리고 해치웠는데 아이는 그러고 곧 잃었고요. 큰며느리 안 좋은 소식에 급히 병원 찾아갔는데 산모가 거부해서 얼굴도 못 보고 돌아오고 그래 마음이 안 좋겠지 싶어 남편이랑 저랑 마음 달래고 가끔 큰아들과 전화 통화하는데 항상 둘 사이가 좋지 않은 듯하고 그래요. 처음 봤을 때 죄인이다 싶어 우리가 평가할 주제는 못됐지만 무뚝뚝하고 뚱뚱 쏘고 눈 한 번은 곱게 뜨는 법이 없더라고요. 모아놓은 돈 없다고 당당해서 기막혔지만 예물도 우리가 섭섭하지 않게 챙겨 고이 모셔왔어요. 아가 그리 될 줄 모르고서 에휴 결혼 2년이 다 돼가도록 명절날조차 전화 한 통 얼굴 한번 비추지 않고 아들만 명절 내내 자고 가는데 평소에도 아들 손에 들려 밑반찬 그리 싸보내도 고맙다는 전화 문자 한 통이 없어요. 큰아들 준이 먹어라 하고 챙겨 보냈는데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네요. 엄마 김치 노래 부르는 녀석인데 얼마 전 결혼한 우리 둘째 아들도 며느리도 그렇게 싹싹해요. 처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약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언젠간 해야 할 것이고 해야 하는데 큰아들 내외 보면서 참 저도 모르게 선입견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는 그래 여우과냐 곰과냐 먼저 물었어요. 둘째 혁이가 씩 웃으면서 보시면 알아요 하는데 참 둘째 며느리감 보는데 화사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인사 건네는데 통통 어찌나 밝은지 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살갑게 달라붙으면서 잘 부탁드려요 네 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물어오는데 오야 딸 하나 있었음 하던 제 소원 이 아이로 채워주는구나 싶어 하느님께 감사드렸어요. 옆에서 입은 퉁퉁 부르터서 마지못해 끌려나와 있던 근 1년 만에 보는 큰 며느리 보니 복장이 터지고 둘째 며느라가가 형님 되시네요. 잘 부탁드려요. 인사에도 미동도 없고 인사도 없고 그래도 토라점 없이 첫째 며느라가를 보는 눈빛이 그래도 순수하니 참 귀엽더라고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그 깊이는 각자 다릅디다. 안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 키운 보람 있는 자식, 먼저 엄마 아빠 안겨드는 자식에겐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거죠. 사람이니까요. 며느리는 오죽해요. 아무리 곱게 보려 해도 고운 짓을 안 하는데 어찌 곱게 보겠느냐고요. 저도 어미 이전에 사람이라 큰아이 부부들이 너무 못마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둘째네가 대단하고 근사한 선물을 하냐?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전화로 어머니 아버지 해주는 게 저희는 참 좋더라고요. 큰며느리는 어머니 소리를 한 번은 안 해요. 어머니 소리가 뭐예요? 전화 한 통 얼굴 한 번을 못 봤어요. 근 1년 만에 본 큰며느리예요.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손님처럼 쌩하게 있다가 쌩하게 나갔거든요. 아가 그리 되기도 전부터 처음 임신했네. 집에 아들과 찾아왔을 때부터 우리를 보는 눈이 어찌나 차갑고 위아래로 힘을 주고 보던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가 딱히 그의 눈치를 준 것도 없고 아이 기다리고 환영하는 의미로 모아놓은 것 없다는 아이 눈치 주지 않고 우리 측에서 성의 표시는 제대로 한 듯한데 뭐가 그렇게나 불만이고 섭섭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큰아들 준이에게 엄마 만난 저녁 좀 사주렴 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오늘만큼은 큰애 준이를 붙들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중국 음식 배달시켜주고는 모처럼 큰아들하고 고기 구워 쌈 싸주며 하하 호호 우리 큰아들 준이 원래 모습은 둘째 혁이와 다름없었다는 거 잊고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조용한 곳으로 가자며 아들이 저를 이끌고 간 곳이 한강 뚝섬. 기분도 좋은데 딱 맥주 한 캔만 하시라며 캔 하나를 따주대요. 네 오늘 준이에게
며느리 문제에 할 이야기가 산더미에 나름 심각한 이야기인데 운을 어찌 때려나 머리 굴리고 있는데 엄마, 나 집에 들어가 살면 안 돼? 집밥 먹고 싶네.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린가 싶어서 물으니 우리 준이, 큰아들 준이가 세상에나 진작부터 여간방 얻어 살고 있었대요. 그 전까지도 삐걱거리다가 둘째 며느리 상견례 얘기 꺼낸 날부터 뜯기다 못 참고 나왔다네요. 자기는 상견례도 초라하게 했는데 근사한 곳에서 둘째 상견례를 하더라나요? 그걸로 준이를 쥐 뜯었대요. 큰 며느리 때야 아이 불러오기 전에 치른다며 정신없었고 그 아이가 모아놓은 것 없어 우리와 준이가 집이며 혼수애물 다 장만하느라 경황 없던 상황이었는데 돈 한 푼 보태지 않고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들 이야기 들으니 더 가관인 게 큰며느리는 결혼 이야기 나오고 사직서 내고 쭉 집에서 놀고 있는데 옷도 혼자 빨아입고 다려입고 다녔대요. 제가 해준 반찬은 제대로 먹어본 적 없대요. 제가 해준 거 가져다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누굴 퍼주는지 버리는지 없어져 버려서 집에서 먹은 건 라면뿐이래요. 남편과 제가 해준 우리 아들 신혼집에서 내 아들이 그리 살고 있었다네요. 엄마 미안해. 혁이네 결혼했으니까 이제 말할게. 혁이네 잘하니까 믿거니 하고 나 결혼하고서 신혼여행서부터 내내 들볶인 게 엄마 아빠 문제야. 안 보고 살면 안 되냐고. 너 싫으면 나 혼자 오고 가기 때도 싫대. 그냥 보기 싫고 시댁이란 게 싫대. 그 자체가 싫다네. 내가 내 부모랑 알아서 연락하는 것도 싫대. 결혼생활 보고하는 것 같아서 그런 여자랑 무슨 말을 해. 결혼하고부터 늘 각방 썼어. 내가 싫더라고 그 여자. 혁이 상견례 나가라고 혁이 채만 세워주려고 엄마 아빠께도 죄송스러워서 내가 그날 무리 좀 했었어. 며느리 노릇 바라지 않으니 얼굴만 비추라고. 그날 이후 더 미쳐 날뛰는 거 못 견디고 나왔어 엄마. 큰아들 준이 이야기 들으니 숨이 턱턱 막히고 막막하더라고요. 그냥 고아랑 결혼하지 왜 내 아들 준이를 건드렸을까 싶고요. 집에 가자 하고 준이 그 길로 여관 들러서 짐 정리해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골아 떨어진 짠한 내 새끼. 남편과 차근히 생각 좀 하자 하고 있던 차였어요. 속에서 부하가 밀려 올라오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못된 것, 어찌 그런 아이와 내 아들 준이가 엮였는지. 준이 말로는 회사 회식날 그렇게 옆에서 치대고 그년이 고나는 술 마시다 필름 끊겼고 아침에 일어나니 혼자였다고. 정확한 일도 기억 안 난다고 하대요. 회사에선 그저 서글서글해서 호감 가지던 차에 차마 지 아이 가졌다는 여자 내치지 못하고 그날 생겼구나 싶었다는데 준이도 준이지만 그년 대체 내 아들을 좋아하기는 하는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찌 내 좋아하는 남자의 부모를 그렇게 처음부터 눈 부라리며 대하겠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도 지들 알콩달콩 잘 살면 되지 싶어 꾹꾹 누르고 전화 안 하면 그래 우리도 귀찮게 안 하면 연락 안 했는데 내 아들까지 저렇게 홀대받으며 살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착하게 참고 살면 복 받는다고 누가 그럽디까? 못된 것. 시집살이라도 시켜 초장에 버릇 고쳐놓을 것을 오야오야 했더니 아들도 우리도 남보다 못하고 아들 통장은 그 아이가 차지하고 들어가 앉아있으니 속에서 열이나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다음날 아들 출근시키고 남편 출근시키고 제가 아들 신혼집 찾아갔어요. 내가 하도 가슴이 뛰고 저 지도감껏 어떻게 상대할까 겁이 나 우리 준이 막내 고모 신우에게 같이 가달라고 부탁해 시간 맞췄지요. 제가 시집와서 초등학생이던 신우이 키우다시피 해서 우린 아주 친하고 여동생 같은 사이랍니다. 어젯밤에 전화하며 이야기하니 저와 달리 괄괄한 신우이는 주먹을 부르르 쥐고 이를 갈더라고요. 그것이 시부모 잘 만난 줄도 모르고 호강에 겨우 요강에 똥 싼다나 어쩐다나. 우리 막내 고모에게 나 말문 막히고 어버버하면 대신 다다다 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을 하고 신혼집에 도착했죠. 내리려니 가슴이 떨려서 며느리인데 저는 왜 이리 무서운 건지
막내 고모는 빨리 내리라 재촉하는데 한 번도 남에게 험한 말한 적 없이 산 사람이라 손이 떨려서 힘이 안 가고 가슴 누르면서 잠깐만 하고 있는데 선글라스 착 끼고 며느리가 나오더라고요. 막내 고모 잡고 잠깐만요 고모 내리지 말고 제 어디 가나 좀 봐요. 그러곤 쫓아갔죠. 강남정 빌라촌에서 어떤 남자를 태우더니 외곽 쪽으로 빠져서 둘이 허름한 식당에서 뭘 먹나 싶더니 모텔로 가더라고요. 외곽 쪽 모텔이 그렇게나 많을 줄 몰랐네요. 쟤를 어쩌나 손발이 떨리는데 옆에서 막내 고모는 열심히 증거를 남겨야 한다며 사진 찍어대고 저는 내 아들 준이 불쌍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저 못된 것이 꼴에 다른 남자 끼고 놀기까지 하니 복장이 터져나서 막내 고모에게 우리 내일 정식으로 시작합시다 하고 들어왔어요. 남편이랑 셋이 그날 저녁 겸 술안주로 족발 세트 시켜놓고 이사다를 어찌해야 할까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시누이는 누가 엄마 없다 놀리면 머리채 쥐어잡고 힘 모자라 못 이기겠다 싶으면 물고 늘어져 기어이 이겨야 하는 다혈질이라 큰며느리를 급습해서 먼저 온유 복락 개패듯이 패버리고 실토시키자 소리 높이고 남편은 예끼 하고 앉았고 아직 젊어 친구 남편이 바람 피운 거 듣기도 많이 들은 고모가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뭘 물어가지고 준비할 거 받아 적고 무슨 장비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제라도 못된 거 떼어내야 준이 산다며 분기탱천한데 애미인 저는 정신이 쏙 빠지고 첫날 잠복은 실패했어요. 어제 그렇게 놀고 다음날 또 만날 리가 없겠죠. 준이 고모 친구네 들러서 장비를 빌리러 가서 경험자라며 자기도 따라붙겠다는 고모 친구 말리고 집으로 와서 준이에게 말할지 말지 한참을 의논하다 일단은 증거를 잡아야 뭘 하지 싶어서 우리끼리 또 궁리하고요. 내 새끼 일에 내가 힘내야지 싶어서 정신 붙들어 매고 이게 뭔 사달인가 싶어서 눈물이 나고 괜시리 일 키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갈피를 못 찾겠더라고요. 일단 혹시 모르니 그것이 집을 비우면 한번 들려볼 요량으로 준이네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아두고 저도 좀 슬슬 도끼가 올라오더라고요. 3일째 되던 날 점심 되기 전에 또 준이 신혼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낯익은 남자가 입구로 들어가는데 고모가 먼저 알아보고 폰 뒤적거리더니 찾아 보여주는데 익숙한 매무새 큰며느리 만나던 남자인 거예요. 하다 집에까지 남자를 불러들인 건가 싶어 또 손이 벌벌 떨리는데 세상에 생각해보니 우리 부부 큰아들네 집에 한 번을 초대받지도 못했어요. 이 생각하니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서 저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지더라고요. 나 우리 부부 이 대접받고 우리 아들 집에 며느리랑 붙어먹는 남자 들락거리는 거에 초연하면 병신인 거죠. 이만하게 고모가 침착하라며 물로된 우왕청심원을 척 꺼내주대요. 언니 저 더러운 것들 상대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요. 요 쌍것들 잘 걸렸다. 감히 우리 언니 오빠 눈에 눈물 나게? 내 조카를 그렇게 취급하고 살 줄 알았어? 천하의 쌍것. 나만 믿어요 언니. 그리고 딱 정신 붙들어 매고 옆에서 잘 봐요. 내가 장비 챙겨오길 잘했지. 언니는 전 연놈들 짓거리는 소리 다 녹음해야 해. 일단 뭐 하나라도 남겨야 해. 겁난다고 머리 가지 말고 내 옆에 바짝 붙어서 녹음이나 잘해요. 난 저것들 동영상 촬영하고 하려면 바쁘니까. 내 옷깃에다 브로치를 하나 달아주더니 그게 녹음기래요. 녹음도 되고 영상도 촬영되는데 영상은 또 자기가 찍을 거니 일단 목소리 담는 거에 신경 쓰라고 하대요. 어차피 나야 어버버 말도 못할 거니까. 그러더니 초콜릿을 꺼내서 내 입에 한 움큼 지 입에 한 움큼 집어넣고 먹으래요. 이왕 입에 들어왔으니 우적우적 씹고 있는데 저것들이 일 치르고 물고 빨대 할 때 잡는 게 좋은데 언니가 견딜 수 있겠냐며 정리되면 들어가 잡시다. 그래 물고 빨고 할 때 잡으면 멋이 좋으냐 물으니 하고 나서 잡으면 둘 다 아니라고 뻗대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고도 안 했다 하더니 물으니 아주 싼 것들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절대 아니라고 우긴다대요. 그래서 내가 고모 가자. 저 더러운 것들 물고 빨고 그질거리 하는 것을 잡아서 숨구멍을 없애자 말했죠.
약기운이 도는 것인지 저도 모르게 용감해지더라고요. 처음 처녀가 임신해서 와서 남자 부모님 앞에서 부끄럼 하나 없이 되바라지게 위아래 치켜뜨고 올려뜨던 큰며느리의 생각하니 뭐라도 강하게 쥐어잡아야겠다 싶더군요. 진짜 싫다고. 그렇게 아들이 지 부모 찾아보는 것도 쌍지팡이 짚고 막아섰다는 미년. 그 장면 들키면 지 아무리 독한 년이라도 날 얕잡아보지 못하겠지 싶었어요. 아들에게 알아낸 비밀번호가 틀리면 어쩌나 두근두근 걱정하며 조심히 누르니 천만다행 그대로더군요. 겁이 없는 것인지 내 아들 따위 안중에도 없는 건지 문을 살짝 열어보니 지네 발도 아니고 무슨 신발이 그렇게 많은지 널브러진 여자 신발 사이로 딱 하나뿐인 남자 구두. 내 아들 준이 슬리퍼 한 짝이 없는 것을 보니 세상 눈에서 불이 확 일어나대요. 애들 막내 고모가 현관 신발 사진 탁 찍고 바로 동영상 5시간짜리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찍으며 조용히 들어갔어요. 안방 쪽으로 들어갈수록 요란스럽게 끙끙대는 소리가 들렸고 두근두근 내가 이 나이 먹고 아들도 둘에 야한 영화 안 본 것도 아니고 오늘은 내 아들 속이고 부정한 못된 거 능징하러 온 저승사자라고 하고 고모가 소리 더 담겠다고 조금 더 영상 녹음하고 달고 있는 브로치에 내 숨소리가 혹시라도 더 커서 안 들릴까 숨 조절하고 안방문을 착 열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한참을 끙끙 낑낑대며 막내 고모도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열린 틈으로 요렇게 각도 맞춰서 손 집어넣고 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어쩌다 삐쭉 카메라를 봤는지 응? 하다가 우리를 보고는 소리를 빽 지르니 남자는 돌아보고 바로 헐레부터 튕겨져 화장실로 튀어 들어가더군요. 야 엄마! 큰며느리 입에서 처음으로 엄마 소리를 다 듣네요. 참 비싼 엄마 소리. 알아요. 준이 엄마 말고 지 엄마 찾는 게죠. 네 엄마 여기 없다 요년아. 요렇게 내려다보니 제 눈을 또 요렇게 똑바로 마주치는데 막내 고모 쪽은 차마 쳐다도 못 보고 겁먹는 눈치대요. 우리 막내 고모가 보기에도 사납게 생긴 데다 화장도 독하게 하는 편인데 요년이 이 와중에도 사람 가리대요. 못된 년. 애들 막내 고모가 화장실에다 놈의 팬티만 챙겨서 손가락 끝으로 집어서 입고 나오라고 던져주고 요것은 이불로 돌돌 마른 채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남자가 나오자마자 우리를 밀쳐내고 냅다 튀어가려다 고모에게 붙잡혀서 무릎 꿇고 비는데 요년은 입 한 번을 안 떼요. 괘씸한 것. 니들 언제부터 붙어먹었니? 간도 크다.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서 뒹구니? 3일 전에 밖에서 백숙 사쳐먹더니 돈 떨어졌니? 내가 그렇게 말하니 인연이 화들짝 놀라 쳐다보대요. 아니 막내 고모는 왜 놀라서 쳐다본대요. 니 놈들 하루 이틀도 밟은 거 아니야. 거짓말 할 생각 말고 사실대로 불어. 지금 고모랑 나 있을 때 조만간 한 패거리 들이닥칠 건데 후회하지 말고. 걔들은 나하고 또 달라. 너희 같은 것들 보면 먼저 발부터 나가. 그리고 요년아 붙어먹던 남자분 그쪽도 빤스만 입고 가긴 어딜 가. 도망갈 생각 마라. 현관에 떡대가 지키고 서 있어. 설마 하니 우리 단둘이 왔겠어? 그랬더니 남자가 부들부들 안절부절 애 엄마는 당분간 안 만나려고 했는데. 동시에 며느리는 조용해 소리치고 고모아저는 고리 띵. 애 엄마? 애 뱃속에 있던 그애 말이니? 물으니 그렇다네요. 다리가 덜덜 떨려 주저앉을 거 억지로 참아내고 제가 아직 공부 중이라 아이 키울 상황이 안 돼서 마침 회사에 마음만 먹으면 속이기 쉬운 사람이 있다기에 니년이 준이 손에 들려보낸 반찬이면 뭐며 다 이놈한테 가져다 바쳤구나. 내 새끼 돈으로 딴 놈 먹여 살렸어. 대답 없이 팍 고개 돌리더니 불통거리는 목소리로 이제라도 떨어져주면 되잖아요? 하는데 옆에 얌전히 있던 고모가 카메라를 끄더니 달려들어 쥐어뜯기 시작하대요. 인연이 뚫린 입이라고 그 소리가 먼저 나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먼저 해야 할 거 아니야. 더러운 짓거리도 가지가지를 해야지. 네가 이 마당에 뭐? 떨어져 주면 되잖아요?
사람 같지도 않은 거 사람 취급해주니 끝까지 뻐꾸기 새끼들이냐? 남의 배 가지고 니 애라고 속이고 그 둥지에서 붙어먹게? 니년 오늘부로 내 손에 죽어봐라 이년아. 이 더러운 거사. 쥐어뜯고 후드려 펴니 그제야 왕 우는데 꼭 맞아야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 건가요? 고모에게 후드려 맞고서야 그제야 잘못했습니다 하기에 내가 우습게 보였니? 물으니 또 말을 안 해. 고모가 이년이 하니 그제서야 예예 하대요. 이제 보니 독하고 모진 것들에게 순하게 보이니 한도 끝도 없이 기어오른 것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아들 생각한답시고 참고 참았어요. 임신했다고 들러붙어 보고 슬쩍 눈치 봐서 아니다 싶으면 발빼려 했답니다. 집단에 우리가 받아주고 챙겨주니 먹혀두는구나 싶었고 우리 아들 준이가 워낙 다툼 같은 거 하는 성격이 아니라 준이 속여먹기 쉬울 것 같은데 아이나 본가 집 들락거리면 언젠가 들켜도 들키지 싶었답니다. 남자와는 오랜 사이라며 이 남자 시험 합격하고 직장 얻으면 같이 살 요량으로 그동안 아이는 준이 돈으로 키울 생각이었답니다. 자리 잡히면 돈 갚으면 되잖아요? 하다가 고모한테 뺨 오지게 맞아서 패대기 쳐지고는 또 훌쩍 그제서야 잘못했습니다 하대요. 다행히 큰아들네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아이 그렇게 되고 서로 얼굴 붉히고 마음고생도 많아 우리도 생각 안 했고 아들 준이도 생각도 안 했던 일일 테죠. 그런데 너 둘째 상견례 쫓아나와서는 너랑 대접 다르다며 그렇게 준이 들볶았다며? 왜 그랬니? 우리 며느리 자리는 진절이 나기 싫고 준이 와이프로도 관심이 없는 년이 둘째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감히 더러운 입에 오르내리며 내 새끼를 잡아있냐나? 호통치니 미친 것이 그건 진심이었다네요. 정말로 둘째 혁이 마누라가가 이쁨 받고 대접받는 게 샘났답니다. 준이 이용해 먹고 속여 먹으면서 또 우리 남편과 저는 싫지만 지가 큰 며느리인데 대접 차이 나서 기분 나빴답니다. 상견례 자리는 아들 며느리 될 애들이 부모에게 마련하는 자리란다. 이 멍청한 거사. 돈 한 푼도 안 보탰구나. 이제 보니 그 자리도 내 아들 혼자 동분서주 발품 팔아 마련한 자리였구나. 이 천하의 더럽고 쌍스러운 게 그런 자리에서 우리한테 눈을 그렇게 치떴어? 나도 모르게 악을 바락바락 쓰며 달려들어 멱살을 쥐고 머리채를 쥐어잡고 흔들어버렸습니다. 평생 교사 아내로 얌전히 살던 제가 시장바닥 무식한 장사치처럼 연을 이리저리 흔들고 뒤트니 연이 놀라서 깨악깨악 하면서 흘러내린 이불을 추스리느라 정신 못 차리더군요. 고모도 옆에서 언니 하면서 놀라서 소리 지르다가 짐승 같은 년이 저에게 맞다가 피하려는지 저항하려는지 손을 치켜들고 저를 밀치려 하는 것을 보고 고모가 눈 돌아가서 합세해서 연을 완전 곤죽을 만들어 놓았어요. 사람 잘못 봤다 이년아.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 참는 것이지. 짐승도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 법인데 욕심만 그득해서는 머리가 없는 애 같았어요. 놈년들 주민등록 내놓으래서 막내 고모 시켜 사진 찍고 경찰 부를까? 아님 스스로 이 집에서 나갈래 하니 스스로 나가겠다 해서 혼수의 애물도 다 내가 해준 것이니 옷가방 하나에 당장 입을 옷이랑 속옷만 챙겨서 빈몸으로 나가라고 했죠. 그 와중에 우리 준이 월급 통장과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은근 숨겨나가요. 이 쌍년이 저도 모르게 또 손이 휙 나가는데 방이 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잘 들어가서 연연히 저한테 뺨 맞고 휘청하더니 바닥에 철푸덕 넘어지고 남자 새끼는 그거 부축하고 그것들 그렇게 나가자마자 부동산에 전세로 집 내놨습니다. 막내 고모는 이런 절 보고 뭐하러 자기를 불렀냐며 세상에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우스갯소리 하는데 내가 또 도저히 준이에게 표정 관리가 안 돼서 막내 고모가 준이 앞에다 불러앉히고 준이 너 결혼 유지할라냐 물으니 생각 없답니다. 책임질 일 했다고 하는데 아이 이야기 결혼하고부터 상의 한마디가 없어. 대충 뭔가가 있구나. 언젠가 이야기하겠지 했는데 이 정도로 아나무인 폐악질을 할 줄은 몰랐고 부모님 체면 상하면 어쩌나 그게 걸리지. 자기는 추호의 미련도 없다고 하대요. 고모가 그래 네 엄마가 아까 신혼집 들렀다가 그 애한테 또 너무 서운한 일을 당해서 울고 불고 해서 내가 달래주러 왔다.
남편도 안 섬겨 시부모는 무시해. 너희들끼리 잘 지내겠거니 하고 참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네 엄마가 속이 아니더라고. 존이 네가 책임질 일이 요만큼도 없다. 회식날 그거 너는 그날 너무 취해서 근처에다 동료들이 방 얻어서 재웠다더라. 다른 사람한테 그 소리 듣고 엉긴 거래. 그 애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너가 좋아서 거지짐신했다고 속였대. 미안하고 면먹었고 지은 죄가 있어서 겉돌았다네. 엄마가 서운한 소리 좀 했더니 다다다 말하고 짐 싸서 나갔다더라. 성질하고는. 준이는 그동안 못 먹은 엄마 따순 밥 챙겨 먹고 좋은 여자 만나 새 출발하거라. 고모 말 알겠어? 아니 봉변당한 엄마 걱정되는지 손을 잡고 볼을 쓰다듬으며 걔 말 진짜 함부로 하는데 엄마가 감당 못했을 텐데 울먹이기에 내 아들 지키려니 힘이 나더라며 내 이럴 거면 그냥 때려치우라고 했더니 그 못된 것이 그러마하고 지발로 나가더라. 우리 채말 생각 말고 너 할도리 다 했으면 언제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그것이 나타나거든 어머니에게 전화해라. 했어요. 막내 고모도 할 말 많으니 엄마 말고 고모에게 하라고 주먹을 쥐니 준이가 웃는데 그제야 시름이 거치네요. 다음에 재수씨 같은 사람 알아볼래요 하는데 지 보기에도 그렇게 살가운 사람이 주는 기운이란 걸 많이 느낀 모양이에요. 참 살다 별놈의 봉변을 다 당해요. 며느리 덕볼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맞는 수준에 맞는 사람 하나 들어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다음엔 저도 따질 것은 좀 따지고 할 말하고 살 겁니다. 내 새끼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려면 저도 순하기만 한 어미가 아닌 똑 부러진 애미가 되어야겠다 싶어요. 한번 해보니 어렵지도 않더구만요. 까짓것 교사 아내가 뭐 대단하다고 얌전히만 성질 죽이며 살았던가 싶어요. 막내 고모 둘러치는 말 다 믿는 눈치는 아니지만 순한 우리 준이 그 독하고 무식한 것한테서 잘 떨어뜨린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 참 무섭네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 만나시고 좋은 사람들이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